각 사람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지금 피타고라스랑 플로티노스는 어떻게 지금 그 주장이 다르지. 완전 다르지. 얘 지금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거 완전 아니라고 얘가 말했지. 문제 안 한대? 알았어. 빨리 펴봐. 아무튼 그래서 얘는 피타고라스가 그 균제 이론을 내세운 거에 비해서 얘는 뭐라고 했냐면 얘는 균제 이론은 부분과 부분, 전체와 부분 관계 속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인데 플로티너스는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도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게 있고 균제를 이루지 않아도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아도 이쁜 게 있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경우가 있다를 알려준다. 또한 그는 품위 있는 행동이나 훌륭한 법률과 같은 것들도 아름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비물질적인 특질에 어떻게 균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 자, 그러니까 얘는 균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어떨 수 있다? 균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울 수 있다. 해왔냐? 네? 해왔어? 했어요. 오케이. 좀 어려워서. 어렵지. 라고 했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얘네 둘이 반대되는 거 3번 단으로 갑니다.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한,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는 미의 본질 전통적인 게 피타고라스 학파 같은 거였는데 그걸 부정한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이 뭐가 있다? 플로티노스는 정신에 있다 그랬어요. 미의 본질은 정신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플라톤이, 자 봐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가 플라톤 이 정도는 이제 좀 많이 봤죠. 몇 번 봤죠. 그런 애들 살짝 익혀야 돼. 자, 플라톤은 뭐라 그랬대? 플라톤 뭐라고 했냐면 이 세계를 뭐로 나눈다? 세계를 1번 뭐야 이거? 이데아계랑 2번은 뭘로 나눠? 네, 아니에요. 이데아 개인 예지계. 이데아계 현상계 맞는데? 예지계는 예지계는 플로티노스잖아. 봐봐, 다시 읽어줄게.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누고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본떠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본뜬 것. 이데아 모방. 이게 누구야? 플라톤이죠. 근데 플로티노스는 이름도 비슷해. 로티노스. 세계를 뭘로 나눠? 이데아계인 예지계, 그 다음에 감각세계인 현상계로 구분했다. 이데아계 예지계, 감각세계인 감각세계, 현상계.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 플라톤. 두 세계 단절. 그 다음에 플로티노스는 유출과 테오리아의 개념으로 둘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 연결. 근데 뭘로? 유출과 테오리아. 맞죠? 이해돼요? 안 돼요?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게 너네가 왜 어렵냐면 단어도 조금 어려운 게 많이 나왔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플로티노스에 의하면 이 세상의 근원인 일자는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으로 마치 광원과도 같대. 자, 여기서 일자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그치? 일자가 아까 여기 한자에 써있는 거 보면 한 명의 자자가 무슨 자자야? 이렇게 써있지. 이거 무슨 자자야? 이거 무슨 자자지? 이거 사람 자자잖아. 그치? 뭐뭐 하는, 무슨 자, 이거 할 때. 범죄자, 뭐 이런 자, 그거잖아. 근데, 그러면, 이 일자가 그러면 한 명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뭐냐면요. 약간, 이 세상이 하나의, 이제 모든 것이 비롯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 플로티노스가
말하는 세계가 일자라는 게 있었어 원래. 그래갖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게 일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세계를 일자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플라티노스가 만든 용어인가 봐요. 그래서 뭐 돌아가는 세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자는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이래요. 얘는 뭘 말했다? 일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 광원과도 같아서 만물은 일자에 흘러넘친 율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생성된다. 자, 이거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 문장에 보면 즉 이렇게 써있는 거 보여? 지금 여기 문장 보면 뭐뭐와도 같아서 즉 뭐랑 똑같다, 즉 뭐뭐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런 데를 잘 봐야 돼 문장을 볼 때. 왜냐면 이게 지금 뭔가 너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했다고. 즉 이런 건 앞에랑 똑같은 뜻을 또 말해주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너네가 혹시 확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나온 거니까 이런 문장이 있으면 꼭 이해를 해줘야 돼. 자 봐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읽어봤을 때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일자는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으로 마치 광원과 같아서 만물은 일자의 빛이 흘러넘침, 즉 유출에 의해서 생성된다, 순차적으로 생성된다라고 했어.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얘 일자로부터 만물은 어떻게 된다? 만물은 일자로부터 유출되어 순차적으로 생성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뭐라는 거야? 미치겠네. 토요일 10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일자로부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절대적이며 초개별적인 정신이고, 일자 다음에 뭐다? 정신이래요. 왜냐면 지금 순차적으로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얘 다음에 얘가 생성됐나 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우주 영혼과 개별 영혼들이 산출된다. 우주 영혼과. 그래서 일자, 정신, 영혼 이 세 가지 존재자들이 예지계를 구성한대. 일자, 정신, 영혼 이거 세 개가 뭐 한다? 예지계. 오고 있지 얘들아? 오고 있는 거 맞지? 얘가 예지계를 구성.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를 뒤이어 감각적 존재자들이 현상계가 출현하는데, 먼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 다음에 먼저 자연이 유출되고, 그 자연으로부터 가장 낮은 존재자들이 아무런 형상이 없는 진료로 유출된다. 그럼 얘 봐봐. 얘가 지금 플로티누스는 지금 두 가지 예지계랑 현상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예지계니까 얘는 뭐겠어? 현상계겠네. 됐죠? 여기까지가 3문단이었어요. 7문단까지 있죠. 7문단까지. 자 봐봐. 똑같은 이야기 또 합니다. 지금 우리 3문단에서 정리한 걸 4문단 처음에서 또 얘기해줘요. 일자에서 정신, 영혼, 자연, 진료로의 유출은 존재의 완전성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똑같은 얘기야.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은데 타자적 발현한다. 따라서 유출로 연결된 존재 간의 어떤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봐봐. 지금 유출로 연결된 것들은 동일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얘들아 봐봐. 봐봐. 유출로 연결된 존재 간의 어떤 동일성이 유지된다 했으니까 동그라미 해야지. 이거 위계질서를 가진다. 위계질서를 가지나 봐. 이처럼 예지계와 현상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플로티노스의 주장이다. 아까 전에 연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연결했던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했지? 질적으로는 여긴가? 이처럼 예지계와 현상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런 생각에 의거하여 미는 마치 빛이 그 강원에서 멀어질수록 밝기가 약해지듯이 일자에서 진료로 내려갈수록 점차
추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어,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갈수록 점점 추래. 그럼 여기가 가장 미겠네. 무슨 말인지 알지? 추하다, 그거 추잖아. 안 예쁜 거. 지금 미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이쪽이 가장 예쁜가 봐.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런 얘기. 그 다음 밑에 5문단으로 가면. 이해되고 있니? 네. 미에 대한 플로티누스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그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 플라톤과 다른 입장을 취했대. 플라톤은 또 여기서 우리 뒤에서 예술 우리 이런 거 문제 풀기 전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훑어보고 지문으로 가면 훨씬 더 어떤 거에 집중해서 읽어도 되는지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뒤에 비너스상 같은 거 조각 같은 거 있더랬는데, 그치? 그러면 예술이 좀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5문단을 시작하는 거 알겠죠? 미에 대한 플로티너스 이런 생각으로 했네. 다른 입장 한다고 했는데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술은 얘는 예술을 좀 뭐라 그래. 예술은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치? 약간 폄하했대. 그러니까 예술을 좀 좋게 본 거야, 나쁘게 본 거야? 나쁘게 본 거지. 근데 플라티누스는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움은 실질적으로 뭐가 있다? 정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질적이고 정신적인 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라고 하면서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정신의 아름다움과 예술은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물질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플로티너스에게 있어 미의 형상은 본래 정신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미는 원래 정신에 있는 것이지만 예술가의 영혼에도 미의 속성인 미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어. 이때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진료에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진료에 실현시키는 것.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진료에 실현. 그러면서 얘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얘는 살짝 부정적이었죠. 됐죠? 그러면서 자 봐봐 여기. 그러므로 여기 뒤에 있지. 예술이란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상을 그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즉 이거 또 나왔지.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알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귀납이라는 거 우리 배웠지. 귀납이 뭐야? 뭐로부터 뭘로 가는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거. 연역은 일반적인 거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 그치? 그렇게 가는 거였지. 자, 그래서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상을 그리는 행위가 아니라 선험적 관념상. 얘들아, 여기서 선험적 이거 알아요? 선험적. 이런 걸 자꾸 모르니까 이게 비문하기 어려운 것이야. 그치? 여기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한 5개 정도 나오니까 지금 헷갈리잖아. 선험적이라는 거는 얘들아, 잘 모르겠으면 한번 생각해봐. 선험이래. 아닌데. 약간 선험적이라는 거는 먼저 선. 그러면 경험할 때 험이야. 그러면 경험하기 전에 라는 뜻인 거죠. 경험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경험하기 이전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어 대상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해. 경험하기 전에 뭔가 이제
인식한 우리가 꼭 그거를 써봐야지 아는 것보다 이거 대충 봐도 저거 뭐 어떻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 선험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선험적인 관념상, 즉 연역적 표상이라, 그러니까 연역적 표상이라는 건 선험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현상계의 감각적인 것을 유출의 행위인 것이다. 예술가는 이렇게 진료에 미의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을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한대요. 그런 의미에서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처럼 예술을 예지계와 형상계 다음에 위치시키지 않고 예술은 예지계와 현상계 중간쯤에 있다라고 본다. 아시겠죠? 6문단으로 갈게요.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다 해가. 자, 6문단.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우리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가기 위해 딛고 서야 할 디딤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은 근원인 일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근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근원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일자와 동일한 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잊고 물질 세계의 감각적인 것으로 매몰되어 있어. 우리의 영혼이 일자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플로티너스는 뭐냐면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상계에서 일자로 딛고 올라갈 디딤돌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영혼은 일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근원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근원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 다음에 영혼은 일자와 합의를 해야 된다. 영혼은 일자와 합의를 해야 함. 그 다음에 영혼이 내면을 관조함으로써, 얘들아 관조는 알지? 영혼이 내면을 관조함으로써 자신의 근원인 일자를 상기시킬 수 있으며 일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러니까 계속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일자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 자,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예술이라고 그랬던 거야. 영혼이 일자로 돌아가기 위한 걸 예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부터 유출이 생성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거꾸로 예지계의 일자로 회귀하는 행동. 자, 봐봐. 여기 5개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일자로 가야 된대. 누가? 플라티노스가. 알겠습니까? 이 회귀하는 걸 뭐라 그랬어, 얘들아? 돌아가는 걸 4글자로 뭐라 그랬게? 아니. 그치? 테오리아라고 했죠. 어디서 났어? 무슨 회귀하는 거? 안 돼. 테오리아를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에 정신이 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감각적인 미다. 플라티노스가 예술을 중시하는 것은 예술이 미적 경험을 환기하여 테오리아를 일으킨다.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냐면, 예술이 뭐해? 미적 경험을 환기해서 테오리아를 불러일으킨다. 테오리아가 뭐라고? 그래. 어디서 어디로? 뭐로? 일자로 가는 거. 자, 7문단 끝나갑니다. 이처럼 예술가의 내면, 나아가 그 원형인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플로티노스. 아까 얘기했어. 높게 평가해서. 미의 이론은 인간의 영혼과 추월적인 존재의 신성함을 표현하려 했던 중세의 비잔틴 예술을 탄생시켰대. 탄생. 그 다음에 또한 가시적인 외부 세계의 재현을 부정하고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미 이론은 낭만주의와 현대 추상 회화의 근본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까지. 여기 후대에 어떻게 영향을 준 게 나왔어요? 낭만주의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32번으로 갑니다. 야, 봐봐. 32번.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자 미에 대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인식 몇 문단에 나왔어? 오케이. 그럼 이거 나왔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 균제 이론에 대한 플로티너스의 시각은 어땠어? 균제 이론에 대해서? 좋았죠. 아니지. 균제 이론 누가 좋아했어? 네 글자. 그래 피타고라스가 그 수적인 비례를 이야기했는데 얘는 비례가 없어도 예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미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었죠. 자, 3번도 아무튼 나오긴 했어요. 자, 4번 봐. 플라톤과 플로티노스 예술관 차이 계속 나왔죠. 자, 그 다음에 5번 미의 의 나왔고 답은 2번. 괜찮죠? 33번 볼게요. A에 대한 플로티너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맞았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예지계와 현상계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34번으로 갈게요. 그럼 여기에 비너스 여신 이런 거 나왔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3번이야. 자, 3번 봐봐 얘들아. 플라톤은 이게 지금 비너스 석상은 지금 저기잖아요. 그 예술 작품이잖아. 예술이잖아. 예술. 그러면은 플라톤이 예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봐야 돼.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데아겔을 모방한 현상계를 모방한.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런데 여기 지금 3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데아겔을 직접 모방한 것으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야. 직접이 아니지. 이데아겔을 모방한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게 예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그 부분이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35번으로 가봐. 플로티너스와 칸딘스키의 공통된 예술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5번 봐. 아니, 보기 봐. 칸딘스키의 추상은 세잔, 입체파, 몬드리안식의 그것과는 다른데 그의 추상은 사물의 단계적으로 단순화를 시작해서 그 본화적 모습을 밝히는 게 아니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구현해 나가는 거였다. 자, 정신 말한 애 누구였지? 정신. 아까 정신 말한 애 누구였어? 플라톤이었어? 플라티너스였어? 플라티너스였는데 봐봐 여기 봐봐 5분단에 플라티너스는 미는 정신에 있다라고 말했잖아 얘가. 그럼 뭔가 그런 점에서 동일성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얘 칸딘스키랑. 그러면 답이 5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관념을 표현한다 라고 한 거. 몇 번 함? 1번은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료를 통해서 물질화할 수 없다고 본 점이 아니라 아까 전에는 얘는 그걸로 봐봐봐 물질화할 수 있다고 말을 했거든. 5문단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A가 안 맞는 거야. 지금 공통된 예술관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플라티너스는 물질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얘는 안 된다고 했다. 그치? 다른 거 한 사람은? 없습니까? 뭐 했어 정민아? 오호이. 넘어가? 오른쪽으로 가. 36번 보세요. 기억 니은과 관련한 독서 활동 과정이다. 과제 해결 단계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그럼 밑에 보면 이거 봐봐. 아까 전에 선언적 표현이라고 하면서 뭐 연역적 뭐 이런 거 나왔지. 그 부분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자, 귀납 우리가 모를까봐 여기서 딱 해줬어. 개개인 현상으로 보편적인 원리를 가는 거고 연역은 보편적 원리에서 개개인 현상으로 가는 거래. 자, 그럼 봐봐. 기억 볼게. 현상에서의 경험에서 도출한 보편적인 미를 형상화하는 행위. 이거는 귀납일까 연역일까? 기억은? 귀납이죠. 보편적으로 가는 거니까. 자, 현상계의 경험이라는 것은 개개의 현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미라는 것은 보편이니까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이제 크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귀납이죠. 그쵸? 잘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 니은. 일자에서 비롯된 미의 형상을 발견해서 진료에 담는 행위래. 이거는 뭘까? 연역 귀납. 봐봐. 일자에서 발견돼. 일자는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그거지.
일자에서 발견된 미의 형상을 아름다움에 뭐가 발견해서 그거를 진료에 담아. 진료가 뭐야 얘들아? 아까 뭐라 그랬어? 거기 밑에 써있는 거 봤어 안 봤어? 재료 같은 거야 재료. 재료에 담아 미의 형상을. 그건 뭐야? 재료에 담아? 작은 거에서 큰 거네. 그러니까 잘 봐봐. 일자에서 봐봐. 일자는 아까 일로 봐봐. 예지계를 구성하는 거였어. 일자. 만물은 일자로부터 유출된다. 그치? 네. 만물이 유출되는 거야. 그래서 순차적으로 생성된다. 그래서 일자에서 생성된 미의 형상을 진료에다가 담아. 어떻게 된 거게? 귀납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솔직히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거 지금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어렵잖아. 머리 막 단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봐봐. 일자에서 정신이 영혼이잖아. 약간 좀 크고 추상적이고 뭔가 그런 어딘가에 정신의 미를 예술로 뭔가 만들어낸다 그 말이야. 이게 재료니까. 이해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학자의 모든 걸 이해할 순 없지만 이 설명한 거는 봤을 때는 이 일자에 어떤 정신에 있는 미의 형상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 뭐 이거 사랑은 자기가 생각하는 뭐 사랑이 있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거를 그 막 아미 그것처럼 막 하트로 막 만들어 재료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지금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건 연역이야 귀납이야? 연역이죠. 그치? 작은 걸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야. 그 다음에 디귿의 진료의 형식적 구조에서 비물질적 특성을 도출하는 행위 뭐 이런 거나 영혼이 내면을 관조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미를 발견하는 행위 이런 거는 사실 그 귀납이나 연역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위에 거가 낫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끝난 거예요. 조금 어려웠었죠.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독서의 기본을 하긴 해야 하잖아? 그치? 우리 이대로 수능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고른 거거든? 책이 우리가 조금, 왜냐면 이게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거 하나 하는데 다 영혼이 나가고 힘들고 지금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조금 이것보다 조금 쉬운 책을 고르긴 했어. 그래서 이거 고르느라 시간 좀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조금 쉬운 거로부터 익숙해지면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하루에 한 3개씩 풀면 어떨까? 하루에 지문 3개 풀라고요? 시간이 많잖아. 24시간이잖아. 근데 방학이잖아?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일단 책 보고 다시 얘기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우리가 이제 학기 중에 이제 모의고사 보고 할 때 조금 단련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음 책으로 넘길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방학 동안요? 그런 두 개 하잖아요. 아 근데 사실 이번에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목표를 알았다. 문법도 해주고 싶고 그치? 문법도 하긴 해야 되잖아. 정성을 알았다. 근데 문학을 이번에 많이 해야 되긴 하거든. 왜냐하면 이제 2학년 1학기 가면은 문학 교과서가 나오거든요. 문학 교과서인데 우리가 문학이 어렵잖아 너네.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 제일 1순위는. 그래서 책도 사실은 저번에 고른 거가 지금 다시 바꾼 교재보다 문학 작품이 한 2배, 3배 많이 들어가 있는 걸 골랐는데 아무래도 방학 때 못할 것 같은 거야 다. 그래가지고 조금 적은 걸 했어. 그거보다 조금 적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프린트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도 이것도 꽤 많더라고요. 작품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거 하다가 지금 일단은 2A로 할 거야. 문학이랑 비문학 하다가 조금 틈을 마련해서 문법도 집어넣을까 생각 중이야. 그 다음에 어휘도 하긴 해야 돼. 너네 어휘 진짜 큰일 났어. 어휘 그치. 문법이랑 어휘도 같이 책 살까? 모르겠다. 머리가 아프다.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뒤에 넘어갈게요. 37번부터. 37번부터는 조금 쉽죠? 이거 재밌었는데. 그치? 아니 나는 재미없었어요.
근데 일단 짧잖아. 이해가 다 됐을 것 같아. 그지? 많이 졸린가요? 몇 시에 잤나요? 저요? 네. 3시에 잤어요. 왜? 그냥 집에 늦게 들어가서. 3시에 들어갔어? 3시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뭐 하다가? 놀다가 뭐하고 놀아? 청소년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냥 끝나고 중학교 애들 학교에서 놀다가? 학교에서? 아니 돌아갔어요. 갈 데가 있어 근데? 새벽에? 새벽에 안 가는데? 뭐야 그럼? 3시에 잤다는 건 뭐야? 집에 12시에 갔는데 집에서도 그냥 릴스를 많이 봤어요. 아 늦게 갔는데 릴스를 많이 봤다고? 아니 근데 진짜 릴스를 끊어야 돼. 나도 지금 몸소 느껴. 나 지금 이제 ADHD 같아. 성인 ADHD 같다고 지금. 지금 집중을 못하겠어 한 가지에. 그리고 지루한 걸 못 참겠어. 1초도 지루한 걸. 그지? 아니 근데 제가 봤는데 진짜 ADHD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 어떤데? 좀 말을 걸어놓고 집중 안 하고 딴 말하는데 딴지. 아, 근데 좀 그런 거 일단 좀 그런 것 같아 조금. 그거 끊어야 돼 진짜. 그걸 진짜. 그치? 그거 하면 그냥 2-3시간 그냥 가지 않아? 야 근데 맞다. 갑자기 릴스 얘기 선생님 그거 봤어? 참고 그거 아 쌤 너무 좋아. 그 젤리? 너무 웃기지? 쌤 너무 좋아. 그거 너무 웃기죠? 그 선생님 학교 선생님 아니셔? 맞아요. 국어쌤이 그거. 그치? 참고 알아? 근데 그거를 내가 어저께 밤에 또 나도 릴스를 좀 봤거든. 근데 그게 릴스로 뜨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누가 이렇게 반주를 해가지고 막 이거 드럼으로 참고 뭐 같이 막 이렇게 치는 거야. 너무 웃기던데? 그거 알아? 뭐예요? 너는 모르는 게 있네? 아니 보면 아니 나보다 느린 거 아니야? 이 사람 알지? 그 쌤인데 그 박. 아, 알죠. 이 사람 박재범? 진짜 너무 웃겨. 박재범 또 뭐야? 이분이 하시는 거 아니고 애들이 찍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 사람 계정이에요. 엄새끼들? 그래서 그게 갑자기 너무 웃기더라고. 너무 좋아. 참고 그게 뭐 그거 봤어? 다 봐봐. 체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참고 막 이러고 있어. 아니 근데 그 숨타가지고 단어를 바꿔. 맞아. 아마 민지 오늘 안 와요? 아니 와야지. 이사하고 나서 더는데. 아, 걔는 좀 많이 혼나야 될 것 같아. 어디 있지? 야, 좀 봐봐. 잠깐만, 50분이네. 조금만 쉬었다 할까? 네. 다윈. 얘들아, 다윈 뭐 하는 사람? 자연스러워. 유전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 그치? 대충 그런 거 알죠? 자, 여기에서 이 문제를 볼 때에는 대충 이제 문제를 한번 딱 보고, 이제 41번 같은 거 뭐 개미가 뭐 암컷이 뭐 유전 어쩌고저쩌고 유전적 근연도 이런 거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윈이 나중에 시간 되면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것도 읽어봐. 그래 이놈아 여기 뭐 처음 듣는 척하면 어떻게 여기 나오는데 지문에? 씨. 자 봐. 다윈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식을 하면 그 형질 중에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돼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자연 선택설. 아무튼 살아남은 놈의 어떤 그 형질들이 자손에게 간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데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 생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치? 이겨내기 위해선, 생존하기 위해서 행동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동물들은 이타적인 행동을 자주 한대요. 이타적은 뭔지 알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먼저 하는 거. 그래 위해 주는 거지 남들을 위해 주는 거 자주 관찰된다.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이런 거 A 있으니까 그 A 있는 거 먼저 풀고 가자. 행동이 자주 관찰된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에서 자 42번 봐봐.
밑줄친 단어가 A, E와 동음 이의어인 것은 동음 이의어 무슨 뜻? 같은 같은 뜻? 같은 다른 뜻. 이질적이다의 이잖아. 의미는 다른 거야. 똑같은 발음되지만 의미가 다른 거. 자, 아까 전에 그 관찰이랑 이 관찰이랑 어떤지 볼게. 아까 그 관찰은 그 이타적인 행동이 자주 관찰된다의 관찰이고, 여기에서는 형의 모습이 유심히 관찰되었다. 어때? 뜻? 비슷하죠. 오케이, 그럼 동그라미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일단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이에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자, 이 문단에서 그럼 뭐가 나오냐? 해밀턴이 나오네. 해밀턴! 개체들의 이타적인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의 생존과 번식을 도움해 줌으로써 자연의 유전자를 휴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혈연 선택 가설이래요. 자, 혈연이라니까 아까 여기 뭐야? 친족 얘기한 거. 친족의 생존과 번식. 친족의 생존과 번식. 해밀턴의 법칙에 따르면 R 곱하기 D-C는 0보다 커야 R 곱하기 B-C는 0보다 커야. 이게 뭐다? 이럴 때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 if 이럴 때 이타적 유전자 진화. 얘들아, 이런 거 나와. 계산 문제 나오겠다 생각해야지. 그치? 자, 몰라, 이거 갑자기 이런 거 생겨. 그래서 자, 여기 R은 유전적 근연도래요. 얘들아, 유전적 근연도. 유전적 근연도라는 거는 가까울 근이잖아. 얼마나 가까운지 정도를 말하는 거고, 이타적 행위자와 이의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 B는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없는 이득. 이타적인 애들이 있는 이득. 그 다음 C는 뭐다? 감수하는 손실. 자, 여기 B 감수 나왔네.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 이 감수 보자. 42번으로 가보자. 감수하는 손실. 이 사전은 여러 전문가가 감수하였다. 이 감수랑 그 감수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답은 2번. 벌써 나왔죠. 42번에. 이해되지? 네. 자, 그래서 부나모가 자식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50%, 형제 자매간은 50%, 형제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50%. 그러니까 부모랑 나도 50%, 형제랑 나도 50%. 그지? 그 다음에 R은 이촌인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1촌이 늘어날 때마다 반씩 준대요. 이득은 반씩 줄어드나 봐. 가령이라고 나왔지? 네. 여기 잘 봐야지 또. 그럼 행위자가 3명의 형제를 구하고 죽는다면 0.5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어떤 이 유전자들이 다음 세대로 퍼지게 된대요. 이러한 해밀턴의 이론은 유전자의 개념으로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얽힌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된다. 자, 3문단. 우리 서윤이가 잘 까먹은 이기적 유전자가 나오죠. 서점에 가면 이게 엄청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서윤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나 과학 안 좋아한데? 너 과학 좋아하잖아.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은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유전자란 자 어떻게 DNA의 단편이다. 여기선 유전자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복제본을 다른 유전자의 경쟁에 살아남은 다 복제본을 터뜨리기 위한 행동이고 유전자가
DNA의 단편이고 염색체상에서 의미의 어떤 DNA 단편은 그와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따른 있는 다른 유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대. 다른 유전자와 경쟁. 다른 애랑 다른 유전자와 경쟁. 그는 다윈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와 달리 얘는 도킨스인데 다윈과 달리래. 아유 얘가 해밀턴이구나. 다윈과 달리 어떻게 했냐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로 보고 얘는 경쟁의 주체가 유전자다. 유전자를 보고 개체는 단지 그러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보였어. 그러므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행동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 셈이다. 자, 이러한 도킨스의 이론은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동물의 여러 행동을 설명하여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개체를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에 돕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하면서 가가 끝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서연아 뭐 이렇게 찌르봐. 가가 끝났잖아. 가만 나오는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38번으로 갑니다.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 같은 거는 가만 보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지금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이 뭐였냐면 해밀턴의 법칙이라고 했거든? 해밀턴의 법칙은 뭐냐면 혈연 선택 가설이었어. 그치? 그러면 그게 혈연이니까 친족의 번식과 생존을 위한 거에 그게 바로 그 이타적인 행동의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답이 몇 번이렇게 38번에 38번 풀었어 안 풀었어? 2번 2번 자 봐봐 자 봐봐 얘 그러면 왜냐면 이 해밀턴이 뭐라고 했냐면 이타적인 유전자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위에 보면 이 문단 첫째 줄부터 보면 개체 이타적인 행동은 봐봐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휴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2번에서는 개체의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행동에 숨겨진 이기적인 동기라고 해야 돼. 자, 이기적 지우고 이타적 쓰시고요. 이타적 지우고 이기적이라고 쓰셔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냥 내가 이타적으로 행동할 거는 나의 번식을 위해서, 친족의 번식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의 결과는 나의 그 번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번식을 위한 거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 번식을 위한 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로 갑니다. 나. 경제학 쪽에서 또 나와요. 경제학 쪽에서 이타적인 행동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들과 이타적인 사람이 공존할 경우 이타적인 사람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타적인 행동인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근 진화적인 게임에서는 반복상호 가설이 나오고 반복상호 2번 무형 집단 선택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 및 이타적 인간이 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단에서는 반복상호가 나와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자 보면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나한테 보복을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이타적 행동을 한다. 보복 때문에. 그래서 1번에 보복 때문에 이타적 행동 때문에 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게임 이론 중에 하나인 TFT로 한대요. TFT 전략이란 자 정의가 오니까 잘 읽어야죠.
상대방이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선택이 매회 동시에 일어난 상황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협조한다. 무조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상대 모방. 즉 나왔네. 그치? 여기 또 잘 보라 그랬지.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타적으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이 되면 점점 상대방의 배신 횟수는 줄고 협조 횟수는 늘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라는 겁니다. 반복 상호의 가설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내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는 한계까지 나온다. 이 반복 상호설에 대해서. 그치? 그 다음에 3문단은 당연히 그럼 집단 선택 가설이 나오겠네.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한다. 이타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개인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개인이 생존하는 개인 선택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남았는데 유리하지만 집단 간에서는 누가 유리하다?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데가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집단 선택에 의해서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생존하게 되면 자연히 이를 구성하는 이타적 인간도 진화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거쳐서 살아남은 존재라는 점에서 집단 선택 가설은 설득력을 얻어. 하지만 이타적인 구성이 많더라도 이기적 구성원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타적 구성원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집단의 속도가 어떻게 돼? 더 빨라야 된대. 빨라야 되고 개인은 어때? 개인은 느리고 빨라야 느리고 압도해야 된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에서는 집단 선택의 속도가 환자에 느리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선택 가설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최근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서 법과 관습에 같은 제도에 주목하면서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자 37번 갑니다. 가와마의 서술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보세요. 이타적 몇 번 했어 이거? 너무 쉽지? 5번이죠 5번. 이론과 그에 대한 평가 다 나왔어. 그치? 평가. 오케이. 여기 넘어갈게요. 39번으로 갑니다. 39번. 이런 문제 나올 줄 알았죠? 자 여기 봐봐. 적절한 거 일단 답은 2번이지. 설명해줄게. A와 B의 협조 여부에 따른 아까 TFT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협조하고 그 다음에 모방한다 그랬어. 그랬을 때 A와 B가 서로 선택을 모르고 선택을 동시에 이루는 중에서 A만 TFT야. 그치? 그러면 A는 처음에는 무조건 협조로 가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B는 첫 해에만 비협조를 선택한대. 그러면 B가 두 번째에는 뭘 선택한다는 거야? 협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A에서 표를 봤을 때 첫 번째 A 옆에 있는 협조로 가야죠. A는 TFT니까. 그치? 그러면 협조로 가고 걔가 비협조였으니까 마이너스 1, 2로 가는 거 맞아? 문제에서? 맨 처음에. 이게 1회야. 맞지? 근데 2회에서는 그러면 2회에서는 A가 따라가야 되잖아. 비협조로. 그 다음에 B는 첫 회에만 비협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회에는 협조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A가 비협조로 가고 왜 A가 비협조로 가요? 모방한다고 했잖아요. 모방한다고 했잖아. 첫 회를 보고. 첫 회를 모방하는 첫 회를 모방하는 거야. 걔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는 무조건 처음에는 협조를 한 다음에 걔가 첫 회 했던 거를 따라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2랑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두 번째에는. 이해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B가 두 회까지 얻게 되는 보수의 합은 그럼 얼마야?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 1인 거죠. 맞죠? 자, 그 다음 40번.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집단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게 니은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왜냐하면 개인 선택으로 이타적인 구성원이 먼저 소멸을 해버려. 그러니까 개인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그 개인이 생존하는 그게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구성원이 먼저 없어져 버리면 이타적 구성원을 진화하게 하는 집단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4번입니다. 괜찮아? 넘어가도 돼? 41번 보세요. 가, 라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몇 번이게? 1번. 자, 1번 볼게. 1번이 기억이 가가 뭐였냐면 혈연 선택 가설이었거든. 혈연 선택 가설은 친족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가에서는 1번 보면 일개미가 자식을 낳지 않고 자매들을 돌보는 것을 부보다 모의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겠군 그랬는데 기억을 한번 읽어봐야 돼. 기억에 뭐가 있냐면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여왕개미가 낳은 암컷들은 부화는 1, 모화는 0.5, 자매화는 0.75의 유전적 근연도를 갖는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근연도가 더 높은 자매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부보다 모 이런 게 아니고요. 일개미와 자식은 0.5고 일개미와 자매는 0.75기 때문에 더 높은 애들이 돌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유전적 근연도가 더 높은 자매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의 유전자를 더 후세에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단어를 많이 해야 돼. 그치? 단어장 만들까 우리? 이거 맨날 하면서 단어를 그냥 문제집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내가 몇 개 찾아가지고 너네가 단어장 쓰고 그 다음 시간에 시험 보고. 내가 좋아? 아무튼 그 다음에 밑에는 했고요. 자, 옆에 보세요. 옆에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치? 얘들아, 옆에 건 재밌는 거잖아. 그치? 숙제 아니었어요? 숙제 아니었어?